2월 9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살짝 뒤집힌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 경주는 아닙니다만 우수 6라운드 때 해설 방송에서 임대성하고 오기호,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차선책으로 강병석이 들어왔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죠. 배당 결과는 결과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좀 적중에 많이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요. 금일도 선발급 경주 전일 우수급 경주처럼 배당이 발생될 수 있는 경주가 꽤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라운드 이상엽, 4라운드에 박종렬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지긴 했습니다만은 2라운드하고 5라운드 여기에 선발 1라운드도 송래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박종렬, 구동훈, 이재옥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종렬, 구동훈, 이재옥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명 모두 컨디션은 좋았습니다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송대호가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송대호 입장에서는 과거 부산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정주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이근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주상하고 송도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대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주상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힘을 씁니다. 송대호가 몰고 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근우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희준, 곽훈신, 김재원, 용석계 순도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주상이 얼마만큼 힘을 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미권에서 치고 나와도 시속감이 좋은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곽훈신 연이틀 5점 아쉬움을 남겼었고 박희준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주상이 힘을 쓰고 송도가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덮고 시작하는 박희준이 먼저 내선 잡고 곽훈신 노조선을 덮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송대호가 정주상 달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가는 정주상이 힘을 쓰고 송대호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연대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송대호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곽훈신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초반 송대호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송대호와 곽훈신의 동반 입상전들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가 곽훈신을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주상과 자연스러운 연대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대호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송대하고 곽훈신을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29기 박희준인데 그야말로 선발급에서도 조차 힘든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 나서도 희속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희준이 넘어섰을 때는 곽훈신이 쫓아 들어가거나 박희준이 넘어섰을 때는 김재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희준하고 곽훈신입니다. 박희준하고 김재훈 정도는 충분히 한번 박희준이 선행 나선다면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타이밍 한번 제대로 잡게 된다면 박희준도 졸업순위 16위 랭크한 선수입니다. 22 선수들도 박희준보다 더 잘 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뭔가 좀 승벽을 발해 나갈 시점이 됐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시속감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박희준 머리에 곽훈신이나 박희준 머리에 김지현 정도 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뭐 정주상이 버텨내는 작전까지는 박희준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송대호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이 매우 귀다되는 송대호하고 받아갈 수 있는 송대호하고 받아갈 수 있는 곽구신이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박희준이 뭔가 승벽을 발휘 나갈 시점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희준의 착순권 3차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졌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여동안이 생각만큼 시속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동안이 선행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김치곤과 협권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최대용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승벽발에 나갈 수 있고 이정민이 1호 할에 나간다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광명 선발급 2라운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이정민하고 손종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추입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 복승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만 내선 팠을 때 이정민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김치곤이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요동안 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정민이 최대형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정민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민 입장에서는 최대형을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대형이 가게 된다면 이정민도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정민하고 최대형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 썼던 여동안 이정민이 타종전으로 여동안의 뒷자리를 꽤 차게 된다면 여동안 상대로 이정민 직선 추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정민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이정민과 최대형의 전략적인 연대옥공 쪽을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정민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여동안이 때리면 김치곤이 몰고 가죠. 최대형이 막해 나가고 이정민이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동안이 주도력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치곤도 막해 나갔을 때는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동안을 상대로 김치곤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김치곤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상 김치곤하고 여동안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민이 외서서 나오거나 최대용이 버티게 된다면 김치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쉽게 짜여진 편성은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김치곤 머리 놓고 4번 할에 나갈 수 있는 김치곤의 직선 추입발 한번 노려본다면 의외로 괜찮은 배당판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치곤 중심으로 하는 여동안 이정민 최대형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연이틀 다리 상태는 무겁습니다만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점이 된 최대형이 힘을 쓰고 이정민이 몰고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정민하고 최대용을 묶어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여동안하고 김치곤은 함께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정민하고 최대용을 묶어서 여동안하고 김치곤을 묶어서 삼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발급 이경주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선수들이 신경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상엽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힘을 썼습니다만
박종렬의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엽이 과연 연대세력 이명윤, 허남, 임건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족이 자리 잡고 구동훈의 문인재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상엽이 저측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칫 컨디션 좋은 구동훈이 이재욱, 문인재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상엽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번 패성 좀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이재욱이 긁어주고 이번에 차 컨디션 좀 구상진이 구동훈이 취입해 나가는 구동훈의 뒷자리를 문인재가 막혀 나가면서 이상엽 견제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비노조 완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노조 중심에는 구동훈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컨디션 좋았었던 구동훈과 이재욱인 만큼 내선만 잡는다면 이상엽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구동훈하고 이재호, 구동훈하고 문인재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재욱이 자리 잡고 구동훈의 문인재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상엽 입장에서는 임형을 자리 시키고 이번 허남하고 임건빈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임명현 쫓아 나서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상엽이 힘을 썼을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아무래도 구동훈과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이라기보다는 구동훈이 알아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상엽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되죠. 이상엽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족이 받아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엽과 이족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이재욱하고 구동훈입니다. 이재욱하고 이상엽하고 구동훈입니다. 이상엽하고 이재욱 정도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훈민권에서 이상엽이 넘어서지 못하면 바로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노조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의 뒷자리는 구동훈이 밀착 막혀나가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구동훈과 이상엽과 구동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복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엽이 분명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윤이 쫓아 나서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허남과 임건비도 마찬가지인 만큼 이상엽이 가면 구동훈과 이재욱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협공 가능성을 한번 이번 편성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다는 점 박종렬이 아쉽게 결승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문제는 박종렬의 후미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수는 동기생 박효진밖에 없습니다. 박종렬이 몰고 가죠. 뒤를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춘현이라든지 강양한도 막혀 나갈 수도 있고 김경태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효진이 선행 승부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4코너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전개적으로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춘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박종렬도 정춘현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 비선수 출신들이긴 합니다만 창원대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종렬의 뒷자리는 정춘현이 막혀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종렬하고 정춘현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종렬 입장에서는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경태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조금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박종렬하고 김경태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춘현이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종렬도 이를 인정하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종렬하고 정춘현이죠. 박종렬하고 김경태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렬 자체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효진이 때렸을 때 철저하게 몰고 가면서 호미권 강량한 정춘현, 김경태가 싸우게 막끔 만들어 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효진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선 박효진의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종렬, 정춘현, 김경태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춘현과 김경태 중에서는 정춘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29기 동기생 김동호하고 오은섭이 출전하고 있는데 금정과 서울개인 비노조 선수들입니다. 반면 주강일, 손주영, 임대승, 오종길, 최부건이 노조 선수들이라는 점 5대2로 싸우는 편성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동호하고 오은섭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초조보다 많게 된다면 손정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강일이나 최부건이 자리 잡고 우종길이 따라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화가 먼저 서둘러도 되고 오은섭이 먼저 서둘러도 되는 편성인 만큼 29기 동기생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기생과의 경주에서는 졸업순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은섭의 선행감도 월등하기 때문에 오은섭이 김동화 달고 쏴도 두 선수의 동반 입장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기 동기생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동화보다는 아무래도 오은섭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은섭하고 김동화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섭하고 김동화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고, 이래저래 임대승이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오은섭이 넘어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은섭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오은섭이 임대승 챙겨 나갈 리는 없죠. 훌러덩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동화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인 만큼 오은섭과 김동화의 동반 입상 매우 귀다되는 오은섭하고 임대승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손정이 힘을 쓰고 임대승이 몰고 가고 주강이라고 최부건이 막혀 나가고 우종길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동하고 오은섭이 경주 운영 능력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경주 능력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정의 선행을 임대승이 제대로 활용해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임대승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최부건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탄력을 붙여주었었던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히긴 했습니다만 임대승도 우수해서 강자빠진 1호 경주 때 선행으로 그대로 버텨냈었던 경주도 꽤 많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대승하고 최부건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임대승의 뒷자리를 과거 전락권 선배였었던 주강일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임대승이 가면 최부건, 임대승이 가면 주강일과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동화하고 오은섭이 시족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기 선수들 젊은 선수들입니다. 보통 20살 차이가 나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오은섭하고 김동화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임대승하고 최부건을 묶어서 현 전락권 연합이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동화, 오은섭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삼복승에서 좀 현 전락권 선수들의 협공도 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9기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2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됐고 3경주도 이상협이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